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죠. 어떻게 이 대인관계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관계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끊어졌던, 디스커넥션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커넥션이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 생활에서 참된 제자도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스승의 뒤를 이어서 제자가 스승이 일러준 대로 스승의 삶을 그대로 답습 전수해 나가는 것이 이제 참 제자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 전수에 내려가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죠. 가르침뿐만 아닙니다. 스승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닮아가야 되죠. 언행을 닮아가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삶의 내용을 우리 제자들이 삶에서 온전하게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리칭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강령을 가르치시고 티칭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고도 완전한 치유, 힐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죠.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완전하고도 온전한, 퍼펙트한, 홀리스틱한, 퍼펙트한, 완전하고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치유가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끔 인도하시고요,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프리칭, 말씀 전파, 선포하는 것이 무슨 목사님이나 교회 사역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지요. 누구나 성령의 사람은 복음 전파, 설교할 수도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티칭한다는 것이 무슨 가르침의 은사를 특별히 받은 사람들이나 또 특별한 교육학을 전수하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삶에서 해야 된다. 삶에서 말씀을 전한다. 삶에서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것은요, 곧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 모습을 대인관계에서 보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힐링, 치유를 한번 봅시다요. 힐링한다고 무슨 특별히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치유사가는 것인가요? 안수기도 하시는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만이 하시는 건가요? 의료 전문인들,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같은 이 의료계에 종사하는 전문인들만 하는 것이 치유사에게 동참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누구나 다 성령이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다 다른 은사이지만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치유에 쓰는 것입니다. 전문적 의료회의가 아니라도 따뜻한 위로의 말로 치유 가담하고, 권면, 기도는 물론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도와주는 봉사, 서비스의 일들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괴로운 곳, 상처받은 사람들의 치유, 힐링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치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치유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말해서요, 치유 관계다. 힐링 릴레이션십.
치유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사람과 올바른 치유 관계를 맺어서 상대방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끔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상처가 나음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치유자는 우리들은 삶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자로서 말씀대로 살고, 우리 예수 치유자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로서 가르침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내 보여야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이런 온전하고도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데는 성서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이른바 치유관계 5원칙이라는 것입니다. The five principles of healing relationships. 5가지 학위 원칙이에요. doing, 학위 원칙입니다. 이 5원칙은 삶의 중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람 관계에서 어떤 관계든 간에 크리스천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한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어떤 상처든지 상처 하나 없이 살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상처 입은 자들이므로 치유를 받아야 하고요. 치유자 하나님, 대치유자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또 병자입니다. 사람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sinful nature, sinness를 가지고 있는지라 무슨 뒤에든지 죄를 짓게 되므로 항상 그때마다 죄사함을 구하고 받아야만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인간은요, 누구나 다 병자예요. 상처 입은 자로서 병성, sickly natur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여정에서 어느 병이든 또 상처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치유를 받아가야 하고, 또 동시에 그렇게 하게끔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흔히 여러분 많이 들은 말이지만은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운이 제일 먼저 얘기했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갖가지 상처 입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자녀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치유 관계를 이루어갈 것을 원하십니다. 치유 관계, 힐링 릴레이션십에서 5가지 그 학위 원칙, doing 원칙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원칙은 들어서기입니다. 들어서기. 관계에 들어선다 이 말. step in. 다른 사람과 치유 관계를 만들어서 그 관계에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남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순발력을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서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필요로 하지요. 사랑의 마음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필수적이에요. 예수님이 성자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그 처참한 상황을 보시고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미셔너리, 캐피털 M, 미셔너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울 또한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선교지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꽉 차 있다면은 나 상관없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처참한 상황을 그냥 못 본 척 할 수 있겠어요? 자신도 상처를 입었지만은 주님께 입고 있지만은 주님께 치유받은 자로서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길을 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2원칙은요, 헤아리기입니다. 헤아리기. 관계를 만드는 헤아리기 뭐냐면 figure it out, 헤아린다 이 말이에요. 헤아리기, figure it out. 관계를 만드는 동시에 상대방과 내
그 주위의 정황이 어떤가를 분석하고 판단해요. 상대방이 왜 저런 상황에 빠졌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모든 주위 상황을 알아보고 recognize 하고 분석해야 하는 거예요. analyze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무턱대고요, 믿습니다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요. 소위 말해서 머리를 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뭐든지 지혜롭게 생각하게 돼요.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stupid, 엉뚱하고 주체가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수사지 않습니까요? 주위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잖아요. 30여 년을 사시면서 세상 인간 삶의 상황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면은 먼저 그 상대방의 병, 상처의 상태가 어떤지 파악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제3원칙은 어루만지기입니다. 어루만지기, 터치. 관계하는 상대를 무조건 사랑으로 대해줘야 돼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먼저 무조건 어루만져 줘야 돼요. 상처에게는 어루만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정다운 미소, 제스처, 감싸줌, 위로를 건네줘야만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한 말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많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이 사랑 안에 있으면요, 상대방을 어루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4원칙은 죄송합니다. 4원칙은 채워주기입니다. fill in, 채워주기.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민하게 살펴보고 그것들을 공급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로, 시간과 기술 제공 등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봉사로서 선교를 말하죠. 요사이 그 선교에서 많이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교, 뭐 전문직 선교다, 뭐 우물 선교다, 뭐 의료 선교, 이런 것으로 상대방을 가까이 포함으로써 외로움과 공허함을 친절한 봉사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그의 필요의 공백 속에 무조건 공백 속에 채워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채워준다고 하면서요, 상대방에 그냥 뭐 가릴 것 없이 무조건 무엇을 주기만 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의 죄된 그늘이 있다면, 죄된 그 그늘 속을 방하고 있다면 그들의 그릇된 것을 오히려 과감하게 지적하게 뽑아내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 관계되는 상대방의 그 텅 빈 속을 채워줘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 원칙은요, 북돋아주기예요. 북돋아주기, encourage.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세요.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일해서 달란트를 더 모은 두 종들에게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해.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종아, 칭찬하잖아요. 가장 많이 번 종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으로 맡기게 했습니다. 얼마나 인커리지하는 것입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삶의 용기와 희망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상처의 치유와 회복에 북돋아주는 것만큼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할 때 절대 필요하죠. 뭐 의사를 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거 의사로서요, 환자를 야단치고 윽박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네요. 뭐 속으로는 좀 걱정하면서 의사가 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몇 달 남았는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전번보다 좀 좋아졌네요. 많이 좋아진 것 같으네요. 자, 이제 완치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또 오래된 만성 환자라면은 오래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치료약이 나올 거, 언제든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상대방을 북돋아주는 말은요, 역경을 다 헤치고 나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치유에. 자, 이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서기, 헤아리기, 어루만져주기, 채워주기, 북돋아주기. 이게 5가지 학의 원칙이에요. Step in, figure it out, touch, fill in, encourage. 자, 이같이 말씀드린 이 5가지 치유관계 학의 원칙은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느 대인 관계에서나 적용돼야 하는 겁니다. 내가 대하는 대상이 어떤 상처를 입었든 어느 종류의 상처를 입었든 어느 병을 앓고 있든 다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개의 상처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서 이 학위 원칙의 강조 부분이 5가지 말씀드린 강조 부분이 다소 다를 수가 있어요. 치매의 이 치료 과정에도 다른 경우와 달리 특수하게 고려해야 하고 지켜나갈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학위, 여러분 학위, doing 그러면은 밖으로 나타나는 능동적인 행위, 행동을 말하죠. 그야말로 doing이죠. doing. 사람의 행위는요, 마음에 따라 결정되죠. 마음 먹은 대로 행하죠. 마음 품은 대로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까요? 마음 먹은 대로, 마음 품은 대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그런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까요? 또 여러 감정의 여하에 따라서 행동의 표현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뇌, 인지 기능, 카그니션과 감정, 이모션이 사람의 행동, 행위를 결정합니다. 즉 사람의 마음가짐, 마음의 태도, mentality, mental attitude에 이 행위가 달려 있게 됩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린 치유관계 학위 5원칙이요.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는 사람의 이 마음가짐, mental attitude, mentality, 마음 태도, attitude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유, 이 힐링에 참여하는데 치유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힐링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요, 바람직한 치유 관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치유 마음, 힐링 마인드가 없이는 효과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의사를 또 예를 듭니다만 의사가 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요, 꼭 같이 하는 이 마음가짐이 이것입니다. 뭐 의사가 아니라도 치료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지요. 간호사, 뭐 간호하는 환자, 보호자, 가족, 친지, 뭐 전문 간병인들 다 같이 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치매 진료 과정, 치료 과정, 간호, 간병의 과정에는요, 더욱 필요한 마음가짐 태도예요. 여러분 제가 35년, 36년 치매 환자 의료에서 절실히 터득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자를 간호하고 간병하고 보살피는 모든 분들, 환자를 케어링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케어링이에요. 5가지 원칙이 또 있습니다. 치유 마음가짐, 그리고 같이 하는 치유 마음가짐, 이 힐링 마인드에 꼭 같이 하는 5가지의 마음가짐은요, 5가지 마음은 첫째 사랑이에요. 둘째 지혜입니다. 셋째 인내입니다. 넷째 실제예요. 실제적. 정보, 5번째는 정보 민감. 자, 이 5가지 중에서 제일 첫째는 사랑이에요. 계속적인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치유에 사랑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사랑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모든 힐링에 이미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compassion이라고도 합니다요. compassion. 콤이란 말은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passion, 열정 아니에요. 결정 중에서 가장 강한 열정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compassion 마음이 제대로 없다고 한다면은 치매 환자를 제대로 케어 못합니다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정, 연민 하면은요, 사실 동정 이상의 감정 이입이에요. empathy. 예수님께 다가오는 이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시고 병약함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치매가 걸려서 나쁘게 진행되고 있는 환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 외 친지 여러분들을 여러분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케어하지 않겠어요? 환자를 케어하는 가운데 또 여러 상황에서 간호하고 간병하고 이렇게 케어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선뜻 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부터 어떻게 할까? 이게 세 번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당장 해결해주고 해줘야 할 때가 있어요.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센스 있게 일을 처리해야 되죠. 케어를 섬신껏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케어링할 때 자신도 놀랄 만한 지혜가 나옵니다. 이 당면의 문제를 그때그때 잘 감당하고 정말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만성질환이지요.
몇 주, 몇 달에 끝날 병이 아니잖아요.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몇 년, 10년 이상 끊을 수도 있는 병이 알츠하이머예요. 그 치면은 계속 나쁘게 진행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치료법이 확실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나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원한 인내심이 없으면 환자를 제대로 끈기 있게 간병할 수 없어요. 많은 분들 보면은요, 야 이거 못해 먹겠다. 막말로 말이야 미치고 환장하겠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심정이 있는 분들은 많아요. 나 이제 몰라. 난 정말 우리 이제 모르겠어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낮아 빠져서요. 케어링을 소홀히 하거나 저버릴 수 있는 이 어벤던도 할 수 있어요. 환자 학대, 어뷰스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지금 소셜 워커, 사회봉사자라고 그럽니까? 소셜 워커, 비지팅 너스 프로그램, 케어기빙 프로그램, 케어테이커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잘 돼 있어서 환자를 어벤던하거나 뭐 어뷰스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케어링 할 때요, 집안에 갈등이 많이 생겨요. 형제 자매끼리 싸움까지 나와요. 뭐 싸움이 이제 리걸, 법적 문제까지 벌어지는 게 숱합니다요. 집에서 케어링을 잘못하면은 또 어려우면은 전문 간병인 치매 요양 시설에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대개 언젠가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프로페셔널한 직업적인 전문 간병인 치매 요양 기관에 환자를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집에서 케어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전문인이나 요양 같은 데 위탁하더라도요, 계속적인 인내가 하루아침에 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환자가 세상 떠날 때까지 가족 안에서 또 가족끼리 갈등하고 다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내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에 젖지 못하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이 이 치매의 케어링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치유 마음가짐이 무엇일까? 이게 실제적이 되어야 된다. 실제예요. practical. 너무 감성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이요, 점점 나빠지면 얼마나 마음 상합니까요? 정말 괴롭지요. 아이 정말 딱해서 못 보겠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을까? 저런 사람들이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별의별 남들이 좋다고 하는 처방은 다 받아보고요, 이것저것 해보고 하느라고 하죠. 다 점점 나빠진다. 그런데 그것도 계속 치료책을 찾느라고 많은 돈을 소비하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치료책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게 대해 여념이 없고요. 간병 간호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흔들립니다. 환자를 좋게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너무 과잉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실제적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이 되어야 된다요. 환자가 더 나쁘기 전에 환자의 재산 관리라든가 미래 유산의 문제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의논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은 가족 안에서요, 이런 현실적인 이 프랙틱한 면에 익숙해지지 않아서요, 갈등이 많은 것을 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 많아요. 전문 의사로서 전문 의사로부터 조언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를 적절히 잘 케어하기 위해서는 전문 치료기관 요양원이 집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환자가 나빠지는 경우. 그래도 우리 어머니인데, 하나밖에 없는 우리 어머니인데,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런 데 보내? 아이고 불효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다가요, 케어를 잘한다고 하면서 더 못하는 수가 허다한다니까요.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면요, 환자 자신은 자기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그저 어린애처럼 잘해주면은 그 남대로 해피한 겁니다. 애간장 타는 건 누굽니까? 환자가 아닌 보호자예요. 가족 간병인. 환자가 해피하면 그만 아니겠어요? 사실은. 잘못하면 케어를 잘한다고 자기 욕심에 빠지는 수가 많아요. 자기 관점으로 보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치매의 마음가짐이 무엇이냐? 다섯 번째로 정보에 민감해야 됩니다. 정보. 치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갖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기 케어하는 환자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의사가 어떻게 잘 케어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들이 케어한다는 사람들은 그 치매에 대한 정보, 지식을 잘 갖도록 해야 돼요. 알츠하이머 후원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하거나 웹사이트를 들어가거나 또 전문가의 강의, 워크숍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최신 정보를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간병뿐만 아니라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에 절대 필요한 것이 더 말할 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5가지 실제 케어링 하는데 흔히 문제가 되는 이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매, 간병 5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죠. 사랑, 지혜, 인내, 실제, 정보. Be affectionate, be wise, be patient, be practical, be informative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케어링 하는데 흔히 문제가 되는 이슈들이 뭐냐? 그 문제들을 하기 원칙 5가지 하기 원칙에 doing 원칙에 입각해서 치유 마음을 지금 말씀드린 치유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9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 요령, 환자와 소통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령. 2번째는 행동 문제 다루기, 행동 문제가 많습니다. 그 행동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3번째는 요실금, 변실금, 소변과 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 incontinence. 환자가 흥분하고 성화 부리고 불안해할 때, agitation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5번째, 반복하는 말, 질문, 행동. 참 반복하는 말 때문에 질문 때문에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사람 많아요.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고 전부 질문하고 행동하니까 perseveration이라는 말을 쓰죠. 그때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면 좋을까? 또 편집증이라는 거 있어요. 아주 참 곤란한 겁니다. 파라노이아, 편집증이. 7번째는 많이 보는 것입니다만은 황혼 증후군이 있어요. 선다우닝, 섀도잉. 저녁도 되면 밤만 되면 그냥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8번째는 영양 섭취, eating, nutrition이에요. 9번째는 목욕, 샤워, bathing입니다. 이 9가지만을 이제 이렇게 추려서 보았습니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걸 뭐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없고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뭡니까 상식적인 게요. 상식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조목조목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소통 요령을 봅시다.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 거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대화를 하고 할 때 그 애티튜드라든지 삶의 표정이라든가 말의 그 인토네이션이라는 걸 갖다가 이 긍정적인 부정적인 걸 만들지 말고요. 뭐 그냥 압박을 주듯이 말이지 공포부기를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욱박거리고 말이죠. 사람을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말을 쓰고 단어를 써야 됩니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좋네, yes, 좋군요, good.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만들어요. 환자들은 distractible, 주의가 산만해요. 주의를 뭐 1분 이상 못 가지는 사람 많습니다. 이 주의를 끌수록 자꾸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은 간단하고 분명하게 해야 돼요.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 못 들어도 안 돼요. 말은 간단하고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질문하려면 아주 쉽게 해야 돼요. 단순한 대답이 나오게끔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요. 그리고 항상 귀담아 듣도록 해야 돼. 이 치매 환자라고 말이죠. 뭐 못 알아듣는다고 그냥 흘러듣는 게 아니에요. 귀담아 들어요. 그 말하는 환자가 말하는 중간중간에요. 의미 있는 것이 나와요. 꼭 의미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환자가 생리적으로 필요한 것이 말이 나와요. 뭐 소변이 많은데 대변에 지금 변비가 심해서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귀담아 듣도록 해야 돼요. 또 6번째, 활동하려면은 활동은 단계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오늘 뭘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한꺼번에 얘기해가지고 그 말해가 안 돼요. 하나씩 단계적으로 나눠가게끔 얘기해야 돼요. 흥분하고 동요할 때는요, 주의를 딴 데로 돌리도록 해야 돼요. 주의를 딴 데로 돌리도록 해서 흥분을 가르치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은 다정하게 대하고 안심시키려고 애써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 8가지가요, 어린애들 대해야 돼요. 어린애들 대해야 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브레인에도요, 다 위축 상태가 빠져가지고요, 그 프리미티브 리플렉스라고 그러죠. 어릴 때 나왔던 그 리플렉스들이 다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해야 돼요. 어린애들 대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 그 어머니가 나를 키워줬는데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다 하는 그런 아이를 대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9번째는 장기 기억을 활용한다. 말씀드렸지만은 단기 기억,
쇼텀 메모리는 금방금방 없어져요. 그러나 장기 기억, 저 멀리 있던 일, 뭐 결혼했던 일, 아이들 키우던 일, 어디 가서 고생하던 옛날 그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전에 이건 기억할 사람들이 많거든요. 장기 기억은 제일 마지막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반대도 있지만은 장기 기억을 활용해서 그 장기 기억을 서로 얘기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어머니 그때 기억나세요? 그 한 제가 어릴 때 같은데 어머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어머니 기억한다고요? 아, 그렇지. 그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통 요령입니다. 그리고 유머 감각을 살아야 돼요. 예. 웃기는 얘기,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얘기. 그런 유머 감각을 살립니다. 사실 소통이라는 건 유머는 누구나에게나 필요한 겁니다만은 유머 감각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환자도 어떤 환자들은요, 그 유머 감각이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치매 환자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유머가 있는지 말이죠. 뭐 이상한 뭐 어린애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걸 사람들은 웃기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소통 요령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행동 문제를 다루는 거. 행동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여러분, 환자를 절대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환자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변화시키려고 자꾸 노력하면 행동이 저렇게 된다고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아이고 변화시킬 수 없어요. 네, 그대로 보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행동 문제를 못하게 하기는 하지만은 그리고요, 행동 문제가 좀 바뀌었다 그러면 의사의 체크를 받도록 하는 게 좋아요. 잘못해서 뭐 감염증이 있다든가, 뭐 엘렉트로라이트 몸에 그 뭐가 부족하든가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몸에 고장이 났다 할 때 행동 문제가 갑자기 드러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행동 변화가 온답니다. 오해요. 그럴 때는 의사의 체크를 받도록 해야 돼요. 또 세 번째, 행동 변화 장애. 그럼 목적과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왜 그럴까? 엄마가 지금 몸이 아픈가? 아니 그때 그 말을 해가지고 정말 저렇게 뭐가 그런 목적과 원인을 찾도록 노력해야 돼요. 머리를 자꾸 써야 되지요. 창의적으로 유연하게 반응하도록 한다. 이게 아까 지혜의 말입니다요. 지혜롭게 하려면 유연하게 반응하도록 해야 됩니다요. 그리고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행동 문제를 다룰 때는 자기 혼자 하기 힘들어요. 네, 남들의 조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분 요실금 있잖아요. 싼다 이 말이에요. 인컨티넌스. 그래서 규칙적으로 2시간마다 화장실 가도록 무조건 가게끔 만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때 보면은 노인네들 그렇습니다만 특히 치매 환자는 참지를 못해요. 그냥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2시간마다 그냥 그 전에도 좋습니다만은 화장실 가도록 해야 됩니다. 치매 전 저녁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도록 한단다. 이거 뭐 상식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수분을 먹고 수분을 섭취하고 자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지만 치매 환자는 그렇게 한다. 수분 섭취를 치매 전 저녁에는 줄이도록 해야 됩니다. 화장실 표시를 분명히 해야 돼요. 뭐 분명한 사실이죠. 네. 밤에 침대 및 변기를 침대 옆에 변기 코모드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는 bedside commode라고 얘기하는데 침대 옆 변기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멀리 가지 못하게. 네. 그리고 기저귀를 사용해. depends. 기저귀를 사용해. 기저귀 사용하는 거 안 하려고 그러죠. 막 벗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기저귀를 사용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벗기 편하고 쉽게 세탁할 수 있는 옷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뭐 상식입니다. 그 다음에 치매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흥분하는 거예요. 애지테이션 하는 거예요. 환자들이 흥분을 잘하는 거예요. 성화를 잘 부르십니다요. 불안한 거예요. 막 포성거리는 거예요. 예쁜 치매라고 말들 많은데 예쁜 치매들은 그런 게 없는데 그 반대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애지테이션이에요. 흥분하고 성화를 잘해 불안합니다요. 그 어린애 같이 돼 버리니까 조금 뭐가 수가 틀리면 그냥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 어수선함, 주위 사람 수를 줄여요. 너무 혼동이 안 되게끔 소음을 줄이고 어수선한 걸 줄이고 주위 사람 수를 줄여요. 이렇게 어수선하게 되면 그냥 흥분해 버리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집안의 가구, 기구, 사진틀, 그림 같은 거요. 같은 위치에 대처럼 놓는 게 좋습니다. 바로 바꿔놓으면 이거 혼동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치매 환자가 어떻게 딴 데 가서 입원하고 나면요 더 심해져요. 병원에 가든 갑자기 병원에 가면 더 심해집니다. 이건 뭐 되게 그렇습니다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도록 자기의 포밀리한 오브젝트를 같은 위치로 하게 하고 에너지 증가시키는 음식물, 카페인 같은 것은 피해야 되고요. 부드러운 타치와 대화가 필요하고
조용한 음악, 글 읽어주기 이런 것이 필요하다. 막 많이 흥분할 때는 그렇게 못하지만 지나친 억제를 금합니다요. 너무 못하게 그냥 잡아가지고 묶어두는 듯이 하면 큰일 나죠. 위험스러운 물건은 지워버리거나 아예 접근 못하게 주의를 항상 하죠. 그리고 7번째는 무엇이든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이 흥분하고 성화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주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성화부림이요, 자신을 컨트롤 못하는 결과라는 것을 환자들이 알게 해요. 자기 막 그러는 것이 자기가 컨트롤 못하는 거나 하는 것을 알게끔 자꾸 주지시켜요. 그래서 좌절감을 이해하고, 아버지 잘 이해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 화내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죠. 그 좌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만은 반복하는 말, 반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질문을 자꾸 반복하고 뭐 행동을, 이게 소위 사람들이 말하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꾸 똑같은 걸 먹는 건 저는 당연히 바빠 죽겠는데 옆에서 똑같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요?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대답해줘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말, 반복하는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이 닥쳐요, 그만해요, 시끄러워요, 뭐 이렇게 하는 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충분히 안심시키고 위안을 주는 말과 타치를 해야 된다. 이게 참 힘들지만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또 뭐 스낵을 준다든가 다른 활동 등으로 주의를 분산시켜요. 여기 오세요. 이거 어머니 좋아하는 게 여기 있네. 아버지 좋아하는 게 여기 있어요. 이거 합시다. 이렇게 분산시켜요. 또 꾸짖거나 야단치면 안 돼요. 되게 보면은 그냥 욱박 지르고 이렇게 하면 뭐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꾸짖거나 야단치지 말아야 돼요. 뭐 말도 안 케이스는 경증인 건 그럴 수가 있지만은 심해지거나 하면은 그게 들어먹지 않아요. 모르는 체 하는 것도 괜찮아요. 딴 것을 하도록 만들어요. 모른 척하면서요. 그것을 이제 어머니가 좋아하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불러본다든가, 부르고 있으면 또 아버지가 솔직해서, 어머니가 솔직해서 뭐 찬송가를 부르면 따라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 간단한 집안 또 도개한다. 뭘 한다. 그러면 어머니 좀 와서 도와주세요. 아버지 좀 와서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혼돈되어 있는 사람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5번째는 혼돈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계획을 미리 알려주지 않나요? 아이고, 그런 사람들이 뭐 다 잊어버리니까 더 혼동시키잖아요. 바로 직전까지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 앞으로 계획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애들은 그렇잖아요. 어린애들 흥분할까봐 우리 디즈니랜드 간다. 디즈니랜드는 그렇지만 어디 내일 파크에 간다 말이야. 뭐 극장 간다. 뭐 이렇게 하면 그럼 미리 얘기 안 해주는 게 낫잖아요. 애들이 잠 못 자나 그거 들으면요. 그리고 6번째는 식탁에 뭐 저녁 식사 6시 30분 같은 사인을 큼지막하게 붙여놔요. 그럼 뭐 보고서 자꾸 리마인드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7번째는 욕구를 표하는, 이 생리적으로 욕구를 표하는 행동을 잘 캐치하도록 해요. 이거 보면 되게 압니다. 보면 저 어머니가 소변이 많으시구나. 어머니 저렇게 하는 게,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 게 대변이 많으신 건가? 이런 게 몸이 자꾸 움직이든가 뭐 이상한 게 있어요. 또 뭐 자꾸 이렇게 뜯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뭘 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힘든 문제입니다만은 그런 건 이제 하나의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죠. 그다음에 여러분 파라노이아라는 게 편집증이에요. 이 정말 미치고 환장. 죄송합니다. 이게 편집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반박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안 해요 할아버지, 안 해요. 내가 그러지 않았고 안 해요. 그거 소용없어요. 반박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건 안 돼요. 뭐 돈이 없어지고 의심한 게 많거든요. 돈이 없어졌다고 의심하면은 자꾸 의심했다고, 저 사람 왔다 갔는데 저 사람이 내 돈 훔쳐갔어. 그런다고 저면 진짜인 줄 같은데 보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의심하 그렇게 많으면요, 주머니나 핸드백에 약간의 돈을 좀 넣어둬요. 그러면 없어졌다 그러면 아버지 그 주머니 한번 보세요. 여기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에 없어졌다는 거 생각도 못하고. 하여튼 없어졌다고 하는 물건을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없어졌다 그러면 같이 찾다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딴 데로 자꾸 주의를 돌려버려요. 그럼 잊어버린다고요. 또 잘 숨기두는 게 있어요. 또 여러분 환자들이 기막히게 숨기두는 게 있습니다요. 그 잘 숨기는 것을 알아두는 거예요. 뭐 찾으면은 어머니 아버지는 기억 못하는 게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찾아주는, 같이 가서 찾아주는 거예요. 5번째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편집증이 치매의 흔한 증상임을 주지시켜줘야 돼요. 간병인이 밖에서 들어온다, 누가 와가지고 또 자기 가족 먼 친척이 지금 오고 주위 사람들이 와서 그 환자를 보게 되면요, 편집증 한다고요. 저 사람이 나를 가져가, 저 사람이 나 때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정말 저 사람이 나를 갖다 한다, 모르고 오해할 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치매가 저런 흔한 증상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지를 시켜야 되죠. 부드러운 터치, 허그 중요합니다. 안도감을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편집증이 심하면 약물을 써야 되죠. 약물을 써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야간에 치매 황호 증후군이 있어요. 선다우닝이라는 게 있어요. 섀도잉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흔한 거예요. 아주 멀쩡한데 밤중이 되면 이제 사람들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낮에 활동을 늘리고 낮잠을 못 자게 하죠. 상식적인 거고.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음식을 피해야 되죠. 카페인이나 많은 슈가 같은 걸 피해야 돼요. 오후와 저녁 시간에 조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간단한 게임한다, 조용한 음악한다. 또 해지기 전에요, 전등을 켜줘요. 해질 무렵에 커튼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여러 곳에 야등을 켜놓습니다요. 또 집안이 안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계단문이나 부엌문 닫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또 의사의 도움 처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흥분하고 이런 거 자꾸 파라노이아 할 때, 너무 심할 때는 약물을 적당히 처할 때가 있죠. 근데 의사분들이 너무 처방한 사람들 많은데 약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된 데가 사실 더 많아요. 약을 많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또 간병자가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간호하는 사람들, 가족들, 또 간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잠을 잘 쉴 수 있도록 배려해서 교대한다, 도우미 같은 고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양 섭취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영양을 잘 섭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 스낵, 하루에 5번, 6번 소량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식사 시간은 특별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스페셜 시간이다. 꽃을 놓는다, 음악을 놓는다. 이런 깨끗하게 먹는 것보다 스스로 자꾸 흘리고 그러더라도요, 자기 스스로 음식 차게 만들어 봐야 돼요. 되게 보면은 그 깨끗하게 안 한다고 그냥 옆에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리어 안 좋아요. 깨끗하게 먹는 것보다 스스로 음식 취하게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또 친숙한 사람과 같이 앉아서 편하게 식사하도록. 싫은 사람 데려다가 같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친숙한 사람과 같이 앉아서 편하게 식사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잘 씹고 삼킬 수 있는 음식 장만한다. 이거 상식적입니다. 씹거나 삼키는 것이 힘들 경우에는 진행되면 그런 수가 많아요. 잘 씹는 것도 잘 모르는 수가 많아요. 그럼 턱을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여줘요. 옆에서 그 목을 살짝 이렇게 두드려줘요. 그렇게 되면은 참 잘 할 수가 있죠. 이게 좀 많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체중 감소가 문제가 되면은 고칼로리 영양 스낵을 식사 시간 중간에 취하도록 특히 아침 식사 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욕하고 샤워하는 거, 흘리시는 게 많으니까 목욕 샤워가 중요하죠. 그런데 평소에 익숙한 습관을 유지하게끔 그냥 둬요. 그러니까 만약 그 치매가 많은 분들이 자기 습관이 있어요. 나는 아침에 샤워해야 된다, 죽어도 샤워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밤중에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틀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익숙한 습관을 유지하게끔 그냥 도와줘요. 근데 목욕은요, 일주일에 2번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물 온도라든가 조명, 발판 등에 유의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요. 넘어져서 힙 프랙처가 나면은 정말 문제입니다. 나와서 그냥 넘어지면 문제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욕조나 샤워실에 절대 혼자 있게 하지 않는 거, 이게 상식이죠. 목욕 샤워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타월로, 파워 배트로 배트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치명 간병 가이드를 문제가 되는 여러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치매를 치료하고 간호간병회가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치매가 만성으로 오래가고 특효 처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계속 악화된 것을 지켜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마다 진행 과정이 다르긴 하지만은
대부분 상당한 오랜 시간을 두고 케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경우에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고 또 재정적으로도 참 부담이 됩니다. 우리 의료진이 전문의가 환자를 처음 보면서 이제 진단을 확실히 해가고 그다음에 쭉 팔로우 하잖아요. 계속 케어링 해가는데 치매 환자는요 다른 유의 환자와 다르게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크게 다른 점 하나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그 한 사람 케어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자는 물론이고 환자를 둘러싼 가족 보호자, 간병하는 사람들의 그 케어에 신경을 써줘야만 해요. 인지장애와 감정이나 행동 이상이 있는 환자를 보호하고 간병하는 분들에게 그분들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돼요. 하기 싫다고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환자 보호자들, 간병인들에게 조언을 하면서 같은 한 팀이 돼서 힐링팀이 되어야 해요. 힐링팀이 되어서 환자를 케어해야 합니다. 모든 만성 질환이 사실 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치매 환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환자, 보호자 있잖아요. 간호하는 사람들, 간병인들이 집에서 케어를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분들로부터 환자 상태가 어떻게 돼가는지 알아봐야 하는 거예요. 환자는 물론 보호자, 간병, 간호하는 분들과 치유 관계를 잘 만들어가야 돼요. 힐링 릴레이션십. 말씀드렸죠? 그런 치유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분들과도. 많은 경우 보호자, 간병하는 분들을 케어하는데요. 환자보다도 더 시간을 써야 할 때가 많아요. 케어하는 분들이 병이 들면 어떡합니까?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누가 환자를 케어하겠어요? 보호자, 간병원들이 나 도저히 못 참겠다. 뭐 안 되겠어. 뭐 이렇게 낮아빠지면 환자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드린 대로 소셜 워커, 비지팅 너스 프로그램이 전 진료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이 케어하는 사람, 케어기버, 케어테이커가 번아웃 된다. 탈진이 되어버리기 쉬워요. 그렇게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필요하고 또 후원자 모임, 이 서포트 그룹에 참여하기도 해야 되고 알츠하이머 어소시에이션 이런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도록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수치스럽다고 해요. 주위에 알리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감추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여러 부담을 쉐어할 수 있는 사람 가족들과 교통해야 할 것입니다. 환자 케어에 있어서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자가 매일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데이케어 프로그램, 이 통원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환자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데이 프로그램 자기는 안 가요. 자기는 늙은 사람이 아니라 안 가려는 사람들이 수사다고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동료를 해서 여러 군데를 보여주고 데이케어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을 큰 변동 주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게끔 하는 것은요. 아무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 크리스천의 경우가 더 쉽습니다. 환자가 크리스천으로 환자가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더 용이해요. 규칙적으로 같이 성경 읽고요. 성경 말씀 쉐어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식사 때도 환자로 하여금 식기도를 만들게 해요. 식기도를 쭉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식기도를 하게끔 만들고요.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요. 이런 영성 습관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물론 병이 진전되면 이런 영성 활동도 지켜나가기 힘들게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베이직한 영적 습관은 오랫동안 그런 대로 유지하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희 장로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한 15년 가지고 계시다가 94세에 소천하시는데요. 참 감사하게도요.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예쁜 치매가 있어요. 그렇게 식구들 말을 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평양 쏘신 분인데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모르는데 성질이 급해서 조금 뭐 우리가 말 안 듣고 그러면 야단 누구랑 가르치지 않고 야단 치시고 하시는데 저도요 몇 번 야단 많이 써요. 사람들 앞에서 말이에요. 맹꽁이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평양 분들이 그런 말을 잘 쓰더라고요. 맹꽁이라고요. 그렇게 얌전하게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치매가 그러더니 식기도 하라면 식구더라고. 똑같은 기도니까 주기도면 잘하고 사교도신경 외람식 시키고 시편 23편을 그렇게 좋아하셔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시편 23편을 줄줄 외우시더라고요. 찬송 잘 아는 찬송은 따라 부르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소침하시는데 한국에서 간병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이라서 크리스천이라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아주 매일 규칙적으로 영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서 케어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은요, 그 지병을 가지고 어떻거나 나름대로 살아야 돼요. 마음대로 그 나름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간병, 간호, 보호자들이 환자가 자꾸 나쁜 것을 지켜보면서 회의에 빠져요. 회의. Why? Why this happen? Why me? Why us? 특히 이 평판이 좋고 또 믿음이 좋으셨던 분이 치매가 심해져 가는 것을 볼 때는 누구나 생각하게 되죠.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치매뿐 아니라요, 사실 만성 고질병, 만성으로 오랜 상처들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간병, 간호, 보호하는 분들이 공통으로 갖는 것이 이겁니다. 여기서 바로 육체 가시의 신학을 말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사도의 육체 가시, 기억하세요? 바울사도 육체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 가시의 은혜, 육체 가시의 은혜의 신학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기회가 되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치유사역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 가시의 신학. 자, 여러분, 교회의 서포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중보기도와 더불어서 성도들로부터 여러 가지 조력을 받고요, 공동체가 더불어서 힐링 팀이 되어서 나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케어하는 가족, 케어 기빙, 기버, 케어테이커의 그 영성이 더 높아져요. 깊어져요. 그뿐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기도로, 치유사역을 다 같이 감당해 나가기 때문에 교회 전체 또 성도들 간의 화합, 연합이 더욱 아름답게 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나 만성질환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난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케어링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 케어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올 때가 있습니다요. 평강, 그 샬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치유로 가는 길이에요. 어떻거나 케어테이크의 믿음 여정에서 치유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항상 동행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나가야 할 것이에요. 언젠가는요, 가족끼리 오히려 더욱더 잘 교통하게 되고 서로 갈등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결국 가족이 사랑으로 화목하게 뭉쳐지는 사례 많이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율례를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고난이 오히려 기쁨을 준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시편 기자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미로다라고 바울사도도 말했어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치매의 이해와 영성, understanding, dementia and spirituality라는 주제로 치매의 여러 부분을 7번에 걸쳐서 강의 시리즈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함께 참여하시면서 이 치매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를 알게 되고 또 바른 이해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